네, 먼저 DGPT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통계 자료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네. 보시면은 52%의 회사에서는 이미 AI를 도입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년 대비 14%포인트가 상승된 네.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도입 계획은 있다라고 답변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2%는 앞으로 2년간 AI 관련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AI는 이제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챗GPT가 등장할 때 누군가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 네. 생각엔 이건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DGPT는 이름에 나와 있는 GPT, 즉 이제 애저 오픈 AI에 있는 GPT라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즉 내부 직원이 본인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문서들을 업로드를 했을 때 그 업로드된 문서들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그라고 불리는 방법론은 한 1, 2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기도 했고 네네네. 저희가 그거를 도입을 하면서 좀 특장점을 넣어서 만든 게 저희 DGPT인데 에이전트처럼 사용하려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업무 방식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려는 게 저희가 좀 목표를 삼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애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안 기능 이게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애저에서 제공하는 이제 컨텐츠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이 기능은 증오나 성적, 폭력, 네. 자해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리가 설계한 이 내용에 대해서 네. 노출되는 걸 꽤 꺼려합니다. 이거에 대한 탈옥 방지 기능도 함께 추가되어 있어서 보안적으로 좀 완성도가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오퍼레이션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주어진 환경 하에서 DGPT가 올라가니까 네. 실제 사용자들은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챗봇이라는 것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가 맞아요. 가장 대두되는데 기업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 주요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이 챗봇을 사용했는데 이 허상된 답변으로 인해서 업무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거의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내부 업무를 업로드를 함과 동시에 그 업로드된 문서의 어느 부분이 이 답변의 근거가 되었는지를 네. 웹 브라우저로 보여주는 기능을 탑재를 하였고 네. 브라우저 자체에 실려있는 문서가 아무래도 내부 대외비 같은 문서일 수도 있다 그럼요. 보니까 네. 링크를 몇 초에서 몇 분이 지나면은 만료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정도 있고. 네, 가능합니다. 네. 사실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챗GPT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솔루션이 어떤 순서로 동작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먼저 앞에 풀이라고 적혀진 부분은 실제 채팅을 이용하기 전에 내부 직원이 좀 사전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문서를 올리면은 그 문서는 애저의 블랍 스토리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네. 업로드가 됨과 동시에 이제 AI가 읽을 수 있는 임베딩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AI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임베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서 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이 사전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채팅하는 과정에서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날렸을 때 이 질문마저도 임베딩을 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면은 이 질문에 어떤 데이터가 가장 유사한지를 찾는 과정이 리트리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트리버 과정을 거치고 그 데이터랑 저희가 사전에 엔지니어링 해놓은 이제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 프롬프트를 함께 얹어서 GPT 언어 모델에게 보내게 되는데 네. 이 과정이 RAG 라그의 A 부분에 해당하는 어그멘테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LM이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응답은 생성이다 보니까 제너레이션이라고 봐서 이 라그라는 솔루션이 네. 어떤 논리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기 쉽게.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전 작업에서 해당되는 도큐멘트를 항상 저렇게 매번 올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챗을 통해서 불러오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하나만 올려도 상관은 없고요. 네네. 사용하시는 문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올려도 됩니다. 아, 그래요? 단지 이제 그때 사용하실 목적에 따라서 같은 분야에 있는 문서들만 올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네.
DGPT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네. 애저 기반에서 모든 걸 만들었다 보니까 뭐 보안도 보안이지만은 이것을 배포해주는데 고객이 배포해주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네.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앱 서비스로 만들고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처리는 백엔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애저에 있는 리소스에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DGPT의 활용 시나리오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보여지시는 것 외에 사실 제 생각에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문서를 올릴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어떤 답변을 해주면 좋을지를 미리 구성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목적에서 저희 DGPT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시기에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그래도 효과적인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단에 있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이요? 저희가 이제 네. 여러 대학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일종의 학사 도움이죠. 네. 학생들이 뭐 학사 일정이나 뭐 규정들에 대해서 좀 네. 비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네네. 진짜 근거가 있는 문서에서 답변을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졸업을 언제 할지 뭐 네네. 복수 전공을 하는데 학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기준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사전 데모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DGPT는 상상력의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하는지는 진짜 상상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갖다 알아야 우리 네네네. 기업에 도입을 갖다 하거나 맞아요. 우리 학교에 도입을 갖다 네. 하는데 고민을 한 곳은 이제 그런 것들을 녹여서 이제 들어갈 것이고 네네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제 따라한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네. 좀 난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도입하려는 목적과 내부의 전파, 그다음에 내가 이걸 손에 있는 부분, 이게 사실은 저는 솔루션 도입의 가장 큰 키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